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번 이제 테라폼과 함께하는 IAC 맛보기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허접한 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잡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이 모습은 이제 며칠 전 제가 느꼈던 이 감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한 2개에서 3개 이상쯤 진행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백엔드 입장으로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구성이 좀 비슷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뭔가 좀 자잘한 실수들로 클라우드 설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나니까 '이거 좀 해결이 필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뭔가 이것도 뭐 플레이웨이 같은 것처럼 뭔가 '코드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으로 서치를 조금 해 보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 하시코프의 테라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IAC라는 개념에 대해서 뒤에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이 IAC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테라폼만이 정답인 것은 아니고 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시를 좀 찾기 쉽고 그리고 확정성을 좀 더 고려를 해서 다른 인프라 서비스를 도입할 목적으로도 사용할 그런 용도로 테라폼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경고 문구가 나오지만 혹시 틀린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면 당신의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다분함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너무 배워가는 지점인지라 이게 맞는지 좀 모르고 개념들을 작성해서 이렇게 경고 문구를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AC를 도입한다, IAC를 도입한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IAC가 도대체 뭔데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IAC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코드형 인프라의 약자로 AWS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수동 프로세스 및 설정 대신 코드를 사용하여 컴퓨팅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동 인프로세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AWS 그 웹 콘솔 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비저닝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는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왜 필요한 거냐라고 묻는다면 AWS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런 이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쉽게 이제 환경 복제할 수 있고 구성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제 모범 사례 환경을 반복시킬 수 있다라는 요런 큰 이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제를 한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환경을 다른 위치의 다른 시스템에서 배포할 때 조금 더 이제 코드 형태이기 때문에 용이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 프로젝트 구성이 이미 있다 하면은 거기 있는 걸 이제 슬쩍 가져와서 재탕하는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성 오류를 감소시킨다 하는 건 제가 이제 서론에서 살짝 언급했던 저의 목적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람의 개입으로 이런 그런 오류, 뭔가 하나씩 빼먹거나 뭐 오타를 내거나 뭐 여기서 뭐 보안 그룹 설정을 잘못했니 뭐랬니 이런 그런 오류들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이 오류 검사 과정을 좀 더 간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IA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 환경 반복도 뭐 좀 환경 복제랑 비슷한 좀 그런 개념이 있지만 소스 제어를 통해서 환경을 쉽게 구축하고 분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A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테라폼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드릴 건데요. 이 테라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영어 그 정의 문구를 그대로 긁어오긴 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IAC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에서 프로비저닝 툴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코프 컨피규레이션 랭귀지 HCL을 이제 제공을 해서 IAC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툴이고요. 보통은 이제 .tf 요런 확장자로 적혀 있는 뭔가 파일들이 레포지토리 안에서 보인다 하면은 아 테라폼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뭐 휴먼 리더블하고 디클레이티브 뭐 컨피그레이션 파일이고 뭐 인프라스트럭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뒤에서도 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사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번역을 지금 대본에만 작성을 해놓고 여기는 영어를 그대로 긁어오긴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점에 대한 부분인데 테라폼이 왜 붙느냐에 대한 그 공식 사이트에서의 설명을 조금 가져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결국에 이제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고
코드 형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 코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배포에 따른 자원 변경 사항을 캠을 네 지금 살짝 꼬리 날이라 예. 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배포에 따른 자원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깃허브 같은 형상 관리 툴을 사용해서 이제 그 TF 코드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버전을 이제 관리를 해서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좀 비슷한 개념을 불러오자면 뭐 혹시 플라이웨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SQL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코드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프라도 뭔가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깃허브에다 올려가지고 뭐 버전별로 뭔가 커밋 메시지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면 아 이렇게 변경이 되었구나를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좀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네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비저닝과 프로바이더, 리소스, 그리고 HCL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앞서 그 IAC 개념에서도 나왔던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는 짧게 말하면 어떤 프로세스나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그런 용어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나 뭐 컴퓨팅 자원 같은 걸 준비할 때 컴퓨팅 자원의 사이트 뭐 패키지나 뭐 애플리케이션 뭐 존서 뭐 준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테라폼은 네트워크나 컴퓨팅 자원 같은 거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테라폼과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모듈이라고 여기 지금 짧게 적어뒀는데요. 좀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AWS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을 거고 뭐 N사도 있을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A사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바이더가 보면 깃허브에 보면 찾아보면 이렇게 레포지토리 형태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혹은 조금 더 넓게는 뭐 데이터동, 뭐 깃허브 혹은 뭐 마이스큐엘, 레비덴큐, 도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바이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항목들을 테라폼 프로바이더 문서에서 찾아보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해주는 조작 가능한 이제 대상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뒤에서 살짝 얘기를 할 AWS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EC2라든지 뭐 RDS라든지 혹은 뭐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로바이더 단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CL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그 하시코프 컨피규레이션 랭귀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설정 언어이고 보통 이제 .tf 확장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레포지토리 같은데 tf가 있다 하면 슬쩍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라폼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넓게 설명을 드리자면 막 앞에 두 단계 막 뒤에 막 여러 가지 좀 더 있기는 하는데 좀 핵심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write, plan, apply 요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write 같은 경우는 이제 HCL을 통해 인프라 리소스를 정리하고 플랜 같은 경우는 정리된 리소스 생성, 수정, 삭제를 위한 실행 계획을 확인하고 apply 같은 경우는 실행 계획을 리소스 종속성을 고려해서 올바른 순서로 정의한다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write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는지 리소스의 뭐 리전이라던가 뭐 세부 그런 항목들 있잖아요. 보면 EC2를 저희가 만들려고 할 때 안에서 막 설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 형태로 정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뒤쪽에서 설명을 명령어에 의해서 뭐 initialization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 설정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랜 같은 경우는 이 실행이 될 액션을 한번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 작성한 게 있다 하면 코드 형태로 있다 하면은 그게 이제 적용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apply 같은 경우는 뭐 생성을 하거나 변경 사항을 적용하거나 혹은 아니 삭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이구야 마우스를 잘못 클릭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 사항을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뭐 백엔드나 뭐 아웃풋이나 뭐 좀 더 뭐가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지금 하셔도 맛보기 수준에서는 충분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폼에서 이제 잘 사용이 되는 그 명령어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순서는 뭐 여기부터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git init을 하듯이 뭐 테라폼 init 해가지고 테라폼 이제 초기화를 하는 단계라고 해서 tf state 파일을 생성을 하고 뭐 테라폼 디렉터리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스테이트 파일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매팅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제 포맷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서 일단 슬쩍 넣어두긴 했는데 이번 뒤에 나올 그 실습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증도 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효성을 검증할 때 사용을 하긴 하는데 뒤쪽 실습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을 거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닛 다음에 보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바로 사용을 하게 될 뒷단계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테라폼 플랜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리소스를 이제 TF 파일 형태로 작성을 했다 할 때 그 실행 결과를 예측을 하고 어떤 그 인프라가 적용이 될지 이걸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 인프라 상황과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게 그냥 플랜 결과다로 인지를 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슬쩍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apply 적용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뒷단에서도 얘기한 그 세 단계랑 좀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리소스 파일이 이제 적성해둔 부분들을 이제 바로 적용을 시키는 리얼 인프라 리소스를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AWS 인스턴스 뭐 생성을 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결과 같은 경우는 TF 스테이트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 사용할 단계는 이 제거 단계까지인데요. 이제 테라폼 디스트로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리소스를 이제 TF 파일로 작성을 해가지고 뭐 만들었다 할 때 그걸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할 때도 테라폼 디스트로이를 입력을 하면 바로 제거가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태 확인이라든지 리프레시 여긴 조금 더 복잡스러운 게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궁금하시면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만 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뒷단에는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해서 많이 얼렁뚱땅이긴 할 텐데 실습을 그래도 야매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저희는 AWS와 관련된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한선 때 한번 해봤던 AWS CLI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거의 중복이라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넘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그냥 CLI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그 환경 설정, 유저 설정 같은 거 이런 것까지만 해주시면 여긴 더 뭔가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테라폼 설치인데 설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하시코프닷컴 테라폼 여기 안에 사실 인스톨도 있고 뭐 튜토리얼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해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 맥OS라든지 윈도우, 뭐 리눅스 되게 여러 가지 그 버전 그 OS에 맞춰서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 64 거기 맞춰서 설치를 해뒀었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경우에 대해서만 저는 이제 노트북이 윈도우인지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시스템 환경 변수를 꼭 설정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콘솔에 테라폼을 입력을 해서 설치 확인을 하시면은 끝인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테라폼 같은 경우는 뭐 콘솔에 어느 곳에서든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떠야지 정상인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AWS에 그냥 EC2를 설정을 하는 게 목적인지라 뭐 사실 따지자면 여러 단계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 목적으로 그 IAM 단계는 그냥 수동으로 먼저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IAM 유저 생성을 해뒀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를 이제 저장을 해둔 다음에 콘솔에서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제가 시간상 캡처 그 사진을 올리진 못했지만 테라폼을 콘솔에 입력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잘 뜬다 하면은 이제 이 TF 파일을 생성을 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생성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뒀을 때 그 폴더 내부에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요 TF 안에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할 건지, 리소스 내용들은 어떻게 될 건지의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테라폼하고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딱 이 콘솔을 켰을 때만 적용이 되는 요 set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를 설정을 해둔 상태였고요. 이거를 완전히 적용을 하고 싶으면 setX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완전 실습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했어서 아직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한 건 아니라 그냥 임시로만 할 걸 가정을 하고 요 명령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TF 파일이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간단해서 할 말이 많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서 좀 시간을 때워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메인 TF 같은 경우는 아까 그 TF 그 set 명령 같은 걸 사용을 해서 AWS에 대한 설정 사항들을 다 적어준 그 폴더 내부에서 뭐 빔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그냥 TF를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메인 TF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프로바이더가 리소스를 굉장히 간소한 형태로만 적용을 한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WS 프로바이더를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리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걸 적어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AWS 인스턴스라고 적혀 있는 게 그 EC2를 생성을 할 때를 가정을 하고 지금 적어둔 것이고, 그때 이제 테스트 EC2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고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AMI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를 사용할 것을 가정을 하고 이 AMI를 적어둔 것이고, 인스턴스 타입은 저는 프리티어에 맞춰서 그냥 T2 마이크로로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그냥 실습을 하기 위한 TF 파일 목적은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그 하시코프 그 도큐먼트 안에는 뭐 호스트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뭐 서브넷이며 뭐며 VPC도 굉장히 복잡하게 하려면 복잡하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길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것 같아서 실습 목적으로는 이제 메인 TF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맞지만 본격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좀 폴더를 그 타입별로 구분을 해서 또 이 폴더 네이밍도 조금 더 목적성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편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이제 추후에 좀 더 알아보시면 혹시 적용할 마음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폴더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적용해 본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 여기는 좀 헷갈려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을 할 때 필요한 명령어는 딱 4개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그냥 이제 그 vi 어쩌고 해가지고 다 그냥 콘솔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테레폼 미닛을 사용을 해서 초기화를 먼저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아까 요 앞 페이지에서 있었던 요 tf 파일을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 뒤 명령어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플레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테라폼이 실행을 됐을 때 실제로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뭘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뭔가 한다고 실제 적용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약간 말이 꼬였네요. 여기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까지가 이제 확인이 됐을 때 테라폼 어플라이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시켰을 때 AWS 콘솔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테라폼에는 역등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같은 코드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실행했을 때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경된 부분만 반영이 돼서 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계속 사과를 드리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만들진 못했는데 여기에서 뭐 태그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만 수정을 해봤을 때 요 역등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요 플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요 apply 명령어로 실행을 해줬을 때는 이제 콘솔에서 뜨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만들어진 게 잘 보인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destroy 명령어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변경사항들이 쭈르륵 나오면서 yes 클릭했을 때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면서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폼을 사실 잘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문서가 굉장히 방대하고 길어서 저도 아직 좀 배우는 중이고요. 다들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